반갑습니다. 틈틈이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를 심층 해부합니다. 2025년 현재 AI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기술 혁명의 파도 속에서 이 기업은 가장 뜨거운 이름이자 또 가장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한 나라의 안보와 산업 지형을 뒤흔드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죠. 오늘 이 심층 리포트에서는 팔란티어의 눈부신 성공 신화와 그 빛 뒤에 가려진 어두운 리스크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는요. 먼저 팔란티어가 왜 지금 시장에서 이토록 뜨거운 감자인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이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 즉 디지털 신경 시스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의견이 가장 팽팽하게 맞서는 강세론과 약세론의 핵심 근거들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2026년을 향한 미래 로드맵까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AI 시대의 폭발적 경쟁자입니다. 인공지능이란 단어만 들어가도 주가가 들썩이는 요즘, 팔란티어는 그 중심에서 거대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단순히 AI 유행에 편승한 겹으로만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국방, 정보기관과 비밀리에 이뤄왔지만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선봉장이 된 이 이중적인 모습. 바로 이 지점이 팔란티어라는 거대한 퍼즐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523%. 정말 엄청난 숫자죠. 지난 1년간 팔란티어가 기록한 주가 수익률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건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과입니다. 투자자들이 왜 이 기업에서 눈을 뗄 수 없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숫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급등이 아니라 AI 시대에 대한 시장의 거대한 기대가 어떻게 단 하나의 기업에 집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숫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폭발적인 주가 상승의 동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팔란티어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 본질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로 엮어서 정부나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치 중추신경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팔란티어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회사는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판다, 이걸로는 설명이 한참 부족합니다. 팔란티어 비즈니스의 핵심은요, 고객 조직 전체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신경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해주는 데 있습니다. 마치 우리 뇌가 팔다리에 신호를 보내서 정교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해서 시장 상황에 맞춰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반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기술의 심정부에는 온톨로지라는 조금은 생소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요, 조직 안에 제각각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위한 일종의 만능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부품 재고 데이터가 있고 영업팀에 고객 주문 데이터가 있다면 온톨로지는 이 둘을 연결해서 이 주문을 처리하려면 저 부품이 몇 개 필요하겠구나 라는 의미 있는 정보로 바꿔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데이터들이 소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고객에게 말 그대로 디지털 신경 시스템을 이식해 주는 겁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진, 즉 두뇌가 내린 결정이 생산, 물류, 재무 같은 신체의 각 기관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을 때 마치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지면 바로 손을 떼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디지털 신경 시스템은 주로 누구에게 팔리고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최근 1년 동안의 매출을 보면 56%가 여전히 정부 계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팔란티어의 시작점이자 가장 튼튼한 기반이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 그리고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이 이 주식에 열광하는 이유, 즉 강세론의 핵심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월가에서 팔란티어를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라 성장 괴물이라고까지 부르는데 과연 그들의 주장은 어떤 사실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강세론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이 숫자들입니다.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요. 전체 매출이 1년 전보다 48%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오른쪽 막대 미국 내 민간 기업 대상 매출입니다. 무려 93%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죠.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동안 정부 없이는 안 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팔란티어의 기술이 드디어 민간 시장에서도 통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민간 부문의 성장은 기존의 굳건한 정부 사업이라는 반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 육군과 맺은 이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입니다. 이건 단순히 액수가 큰 계약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팔란티어의 기술이 이제 미군의 핵심 작전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다른 기술로 대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죠. 이걸 바로 락인 효과, 즉 자물쇠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뿐만 아니라 회사의 속살, 즉 재무 건전성도 아주 탄탄합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매출 총 이익률이 80%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100원어치를 팔면 80원이 남는다는 정말 엄청난 마진율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 40의 법칙 점수인데요.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은 성장률과 이익률을 더해서 40만 넘어도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받는데 팔란티어는 94점입니다. 이건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CEO 알렉스 카프의 이 한마디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이죠. 이건 우리 기술이 그만큼 독보적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회사의 운명이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깊숙이 얽혀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이렇게 밝은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차가운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팔란티어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즉 약세론자들의 주장은 사실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딱 한 가지, 지금 이 가격이 과연 말이 되느냐 하는 가치평가 문제에 모든 우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약세론자들이 경고등을 켜는 이유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575.9, 이게 바로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률, 즉 PEE입니다. 보통 시장 평균 PE가 20배에서 30배 사이인 걸 감안하면 이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준이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팔란티어가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지금 주가에 전부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실수 하나만 나와도 주가가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이기도 하고요. 이 가치평가가 얼마나 극단적인지는 다른 기술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경쟁사들은 보통 매출의 8배 정도 가치를 인정받는데 팔란티어는 무려 80배가 넘습니다. 10배나 더 비싼 거죠. PE 비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쟁사들이 40에서 50배 수준일 때 팔란티어는 500배로 훌쩍 넘어섭니다. 이건 뭐 아예 다른 리그에서 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불안감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배치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터무니없다, 역사상 가장 고평가된 주식이다, 이런 격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죠. 현재 주가가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시장의 깊은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비싼 가격표 말고도 약세론자들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해외 사업의 부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시장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데이터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고 있죠. 이건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만능 열쇠는 아닐 수 있다는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미국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더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와 살인적인 가치평가에 대한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줄다리기죠. 그렇다면 이 줄다리기 속에서 팔란티어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이제 회사가 그리고 있는 미래 로드맵을 통해 그 경로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팔란티어의 운명은 이 세 가지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2026년, 바로 중동 시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성과를 내야 하고요. 다음으로 2027년에는 기존의 집도끼 미 육군과의 대규모 계약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행하는지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8년 가장 큰 숙제죠. 바로 유럽 시장에서 미국에서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든 투자자가 스스로 내려야만 하겠죠. 과연 팔란티어의 성장이라는 강력한 엔진은 가치평가라는 이 무거운 중력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을까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는 높은 확신과 높은 리스크가 공존하는 아주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은 팔란티어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성장세가 이미 미래의 성공까지 모두 끌어다 쓴 현재의 비싼 가격표를 언젠가는 정당화해 줄 것이라는데 돈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팔란티어라는 아주 복잡하고 매력적인 기업을 이해하고 여러분 각자의 투자 기준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룬 강세론과 약세론에 대한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토론은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분석을 원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